제가 커리어를 진짜 쉬지 않고 했거든요. 저 이직할 때 항상 금요일에 퇴사한 다음에 다음 월요일에 와! 가고 네. 그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레바리에서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매니징이라는 주제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정도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실리콘밸리 여러 기업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키우면서 이제 워킹맘으로 살고 있다가 한국에 온 김에 이제 조직 문화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커리어 코칭 같은 쪽에서 멘토링, 강연, 컨설팅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가장 익숙하고 잘하고 사람들이 또 흥미를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쪽을 하게 됐지만, 프로젝트라는 게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면서 내 팀 그리고 다른 팀 정말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직 문화도 그 프로젝트의 성패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스킬, 뭐 툴 이런 거를 배운다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하면 잘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배경을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속한 조직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조직은 이거를 넣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잘 맞겠네. 어떤 게 잘 맞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양한 장르의 책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PM으로 일했다라고 하면 뭔가 경영이나 경제서적 혹은 기술이랑 굉장히 가까운 책들을 주로 많이 읽으시고 할 것 같은데 해서 네. 이 책이 인생책이라고 하신 게 저는 되게 의외이고 신기했단 말이죠.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건 스카펙 박사님이라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네, 환자들 치료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사랑, 그리고 훈육, 뭐 은총, 막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통찰을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제가 2011년에 만난 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정도 됐죠. 처음에 2011년에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이제 남편이 유학을 가는데 결혼하고 같이 따라가서 유학생 아내로 있던 시절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교육학이랑 영문학을 전공해서 교육 쪽으로 계속 몸을 담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서 저한테 누가 영어를 배우겠어요? 그래서 진로를 완전히 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뭐 신분이 뭐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학생 혹은 유학생 아내로서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고군분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진로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막 평탄하진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서 쌓였던 막 상처, 트라우마, 뭐 왜곡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혼자서 오롯이 시간을 보내고 저 자신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심리치료도 받았고 교회나 이런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때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서,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책을 읽었던 거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책장의 첫 줄이 삶은 고해다, 정말 고통의 바다인 건데 늘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의 연속인 게 삶인 거고,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고, 계속 헤쳐나가는 그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맞서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인생책인 이유는 볼 때마다 다른 걸 발견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대목이 있으세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부모의 그런 양육과 영향, 사랑, 애정 같은 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얘네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은 매일매일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하고 나의 정말 표정, 근육 사용까지 하나하나 다 아이들이 따라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몸에 스며드는
건데 간간히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이나 다른 부모들을 만나서 그 짧은 시간에는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제가 진짜 많이 공감하고. 그러면 뭔가 처음 이 책 만나셨을 때 그때는 어떤 게 눈에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저는 삶이 고해다와 은총 부분에서 그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난 가치 없는 인간이고 제가 이제 그냥 계속 주입받았던 뭐 어릴 때 메시지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을 그때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인생을 다르게 살아볼까? 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정말 컸었어요. 빨리 결혼을 했던 이유도 좀 다양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도피가 진짜 컸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정말 15년 동안 엄청난 이제 경험들을 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제가 돼서 용기를 내서 다시 올 수 있었죠. 그동안 한 번도 어디서 안 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편견을 가지고 보겠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어디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작년에 큰 그 방송들에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다 자기가 갖고 있지만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나의 얘기가 누군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라서 그러면서 아 이렇게 나누는 게 진짜 나누는 힘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주제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를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클럽원들과 끈끈해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커리어를 진짜 쉬지 않고 했거든요. 저 이직할 때 항상 금요일에 퇴사한 다음에 다음 월요일에 가고 그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서 정말 잘하고 싶었고 일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고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했는데 그 와중에 11년 동안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과 출산을 7번을 이제 임신을 7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1명 아이는 3시간 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저희가 이제 화장을 했고 2명이 살아남아서 3번째 임신한 아기와 7번째 임신했던 아이가 이제 저희 첫째와 둘째가 된 거예요. 한 명 한 명 아이를 잃을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기준, 이상 막 이런 것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좀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 눈앞에서 계속 애들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에는 바랄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태어나게만 해주세요. 막 건강하게도 아니고 그냥 그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매번 고통에 내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살 수 있었던 거고 그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내 몸에 새겨진 상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도 내가 맘대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게 제어가 되더라고요. 쉽게 얻은 교훈이었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데 너무나 어렵게 얻은 교훈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전의 경험들이. 그리고 사랑을 자기를 못하면 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저의 그 메커니즘이 항상 더 몰아붙이고 벼랑 끝까지 나를 몰아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만큼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만들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 제일 혹독한 판단자인 거예요. 내가 당면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 예전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이번 2026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80년대생이라서 그 번아웃이 올 때 그때 더 몰아치는 거예요. 이건 정신력이 부족한 거야. 이때가 기회야. 이제 더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일상이었어서
그 물을 빼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는 어떻게 회복을 하셨어요? 번아웃이라는 말도 없었죠, 사실. 그냥 아. 이겨나가는 건데. 와. 근데 이겨나가다가 몸이 고장 난 거죠, 이제 어딘가에. 다들 그래서 수술 때 한 번씩 오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몸도 잘 해야 되는구나.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제 삶을 나누는 기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제 삶을 나누는 게 저의 40년 넘는 인생을 정리를 해갖고 누군가에게 딱 시간에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프로세스를 밟아 나간 내 자신도 너무 괴로웠고 네. 그게 다시 생각이 나고 근데 쉰 덕분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좀 더 호흡이 깊은 정말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보통 언제 하냐면 절박할 때 하거든요. 애 유산할 때, 막 이직할 때, 아니면 누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막 이럴 때 생각을 하는데 내쳐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이제 쉬고 있을 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보는 관점이 다르고. 되게 살아가면서 이거는 나를 누군가 도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물 같은 순간들 언제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왜냐면 제가 미국 학위가 없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진짜 다 공부하고도 졸업 못하고 막 이동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실리콘밸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큰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추천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인터뷰하신 분들이 너무 마음이 열려 있어. 그래서 저의 인생 얘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던 임원들도 있고 이런 게 그냥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고 저의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는 저희 아이 둘 기적이죠. 네. 정말 11년의 고통 안에서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명의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저 지금 살아있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 계획대로라면. 근데 매년 느껴요. 아, 나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 나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산 게 기적이네 라는 생각도 하고 트레바리 하는 것도 사실 저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에 18년에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랑 그때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각자가 가진 재능이 다 다른데 그 재능들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많은 깨있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그게 실현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 썼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의 조직 생활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그릴 때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클럽장 모임 지난번에 갔을 때도 제 옛날에 그 책 읽고 그리고 저 컨퍼런스에 오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 됐죠. 근데 그분이 저희 조직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덕분이에요. 지분이 진짜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또 드린 그 사랑이 어딘가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트레바리를 되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저희 클럽에 오시고 저희 파트너님은 거의 7, 8년? 막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런 거 처음이라고 사람들 독후감 오면은 다 하이라이트 치면서 되게 분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많이 해서 항상 다 못해갖고 과제도 드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정성이 느껴져서 진짜 알차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모든 걸 쏟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혜진님이 트레바리에서 오래오래 사랑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을 가지고 한 건 처음이에요. 제가 강연하면서 제 인생 얘기를 했지만 책을 통해서 한 건 처음인데 저의 인생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 여정을 함께 할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다시 모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